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성공했지만 덧없는 것들이 있고 실패했지만 씨알이 되는 것도 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사무실에 오는데 간밤에 내린 눈이 지금 얼어 있어요. 그래서 오고 다니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 오늘 또 차 운전하시는 분들 더욱더 조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가천 아파트 너무 뜨겁죠? 그런데 26년 어제 오늘 이제 로또 청약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천 조암 C1 다들 공공 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에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분양가가 지금 로또라 불리는 이유와 현실에 대해서 옙대리님께서 멋지게 이렇게 좋게 잘 설명을 해주신 블로그 글을 갖다 제가 이따 방송 마치고 제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텐데, 제가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예상 시세차익이 10억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과천 조암 C1 블록입니다. 공공분양 120세대하고 신이타 1218세대인데 이것만 보면 분양 물량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현장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물량 중에 상당수가 이미 산전체향으로 배정되었고, 금해 본청약 물량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라든지 예비신혼, 한부모 가구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조건이 많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청약 조건을 꼭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청약 조건 되시는 감스님들께는 꼭 로또 청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분양가를 보았을 때 거의 주변 시세 대비 반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되시는 감스님들은 꼭 청약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진짜로 감사 스마일이 2009년도 10년도의 과천하고 지금의 과천은 진짜 너무 또 달라져 있고, 또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지정타가 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천을 갖다 보는 그런, 여기는 과천은 경기도라고 하지만 거의 강남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꼭 조건이 되시는 분들 청약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감사 스마일이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 대책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와닿지를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드디어 이제 2026년에 네 번째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건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리틀백님과 이 방송 준비를 갖다 언제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일정을 지금 보다 보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2026년 부동산 전망을 전화 인터뷰로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 오전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한 지가 아주 좀 오래 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오전 11시 리틀백님의 2026년 부동산 전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도 또 짤막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당구쌤하고 손부망이 2026년 부동산 전망을 해줬습니다. 저희 감사스마일 찐팬이 직접 이 현장에 다녀와서 저하고 이제 통화도 했었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을 갖다 보면서 연세대학교 강당에 1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내심 이 강의를 갖다 듣고 싶었는데 일정이 좀 겹치다 보니까 못 갔어요.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 이렇게 3년 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당구쌤 포함해가지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호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사라고 상반기 안에 되도록 빨리 살아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진짜 와닿고요. 저는 이 당구쌤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는 진짜 어떠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말씀을 갖다가 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아침 방송 시간대 이 당구쌤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2026년 지금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감스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행동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 10월 1월 중순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4차 부동산 대책이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도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토호제 해제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번 네 번째 부동산 대책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 주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당구쌤과 손부망이 6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던 내용을 제가 뭐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양극화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더욱더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서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2026년은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곳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 규제 3대장 한눈에 비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말 끝판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역도 상당히 강하지만 과연 4차 부동산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이 분명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어느 지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이 안 들어가는 비규제지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진짜 리틀백님께 제가 한 10가지 이상을 갖다가 꼼꼼하게 2026년 특히 또 서북부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가지의 질문들을 남겨드렸으니까 내일 리틀백님의 2026년 부동산 대전망 감사스마일과 함께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행이론이에요. 제가 뭐 이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2016년도에 뭐 여러가지 이런 일들과 2025년에 또 여러가지 이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공교롭게 거의 진짜 비슷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9년 전 상황과 너무 똑같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문정부가 부동산 대신 주식을 강조했고 결국 어떻게 됐었냐고, 전월세 상승 플러스 돈가치 폭락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고, 증세 및 대출 금지 등 부동산 규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됐다. 근데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부동산 대신 주식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주식 코스피가 4,600을 지금 넘어섰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될 거냐고요? 전월세 상승 플러스 돈가치 폭락, 부동산 폭등을 또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세 및 대출 금지 등의 부동산 규제를 갖다 계속적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2026년은 진짜 K자로 해가지고 K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끝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K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무튼 뭐 K자로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과연 2016년도와 2025년도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 너무 지금 비슷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만 뭐 예를 들어서 저만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미리 잘 준비 대비하시면 좋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구쌤의 진짜 올해 집값 전망과 유망지역 뭐 26년 대전망을 갖다가 제가 6시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당구쌤이 이야기 드렸던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만의 서울, 나만의 원픽, 진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지금 만약에 내 여력이 6억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6억을 넘어서서 하게 되면 힘드니까 6억까지 많이 한다라고 하면 6억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갖다가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그런 선택이 좀 힘드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세요.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 근데 상담을 갖다가 드릴 때 유료다 보니까 유료를 갖다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찐팬이 되어주시면 그런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갈아타기,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만약에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만약에 그런 공부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진짜로 좋은 부동산을 사장님을 갖다가 옆에 두시면 된다는 말씀 오늘 감사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GTX A하고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환승 일정 관련 운정연에서 이제 윤우택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 8일날 뉴스핌에서 GTX A 삼성역 2028년
3분기에 임시 완성하고 2029년 말 완전 개통된다라는 이 기사가 났어요.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진짜 제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GTX-A 삼성역 임시 완성은 언제? 2021년 연내 개통 총력. 이거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2028년 10월 이전에 GTX 삼성역 경차 가능해졌고, 물론 이동훈 선임 기자님의 이 기사를 갖다가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감스님들께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기사를 접하고 국토부에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 담당 과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공식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해갖고 지하철 2호선 환승 이용 시점이 2028년이라고 언급한 일이 없는데도 기자분이 이제 본인의 개인적 해석을 넣어서 잘못된 기사를 쓴 것으로 현재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의 답변상 GTX-A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환승 이용 시점은 2028년이 아닌 기존 2027년으로 계획된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2026년 6월 27일 날 GTX-A 3단계 개통은 거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2027년에 삼성역 임시 개통은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에 있는 GTX-A 운영 적자라든지 그리고 삼성역 정차를 갖다가 임시라도 정차를 갖다 희망하시는 경기 남부에 계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경기 서북부에 계시는 또 국회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지자체 단체장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지금 놓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감히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주에 있는 이 윤우덕 국회의원님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파주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이 있고 파주시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갖다가 진짜 블로그를 통해서 파주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다. 감사스마일도 고양시에 국회의원이 4분이나 계시는데 제발 윤우덕 국회의원님처럼 진짜 고양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좀 이런 국회의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보니까 국회의원 윤우덕님께서 이렇게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명실상부한 54만 대도시 파주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A 1주년 명품 파주 대표 선수로 파주 교통혁명의 상징인 GTX-A 노선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개통 1주년을 맞았고 올해 12월에 운정중앙역 1일 평균 이용객은 국토부의 수요 예측 대비 109%를 기록했고 파주에서 서울역 전 구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1%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GTX가 명품 파주 시의 대표 선수로 지금 자리 잡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2026년 6월에 전 구간 개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2027년 내년 6월에 삼성역 2호선 환승까지 되게 되면 파주의 경제 영토가 수도권 전체로 확장된다라는 이런 진짜 반가운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감사스마일도 이 제2순환고속도로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김포에서 파주 구간 2027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내년 연말이면 이제 김포에서 파주까지 지금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양주나 그 다음에 포천에 계시는 분들 또 구리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김포로 오실 때 아니면 파주시로 올 때 이제 돌아서 오지 않고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김포 파주 구간이 완성되게 되면 경기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파주에서 이제 서해안 및 동해안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그야말로 서통팔달 도로교통 인프라 완성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서 이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로도 연결되고 또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익산 그 다음에 수원간 고속도로 그 전에 이제 화성 수원간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가 있고 익산 평택간 고속도로가 쭉 서부로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면 그 마지막 퍼즐이 이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일단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은평구라든지 또 의정부라든지 양주라든지 김포라든지 파주에 계시는 분들도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진짜로 서울 동부, 그 다음에 경기
동부나 남부에 비해서 교통망은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이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제가 생각했던 이 교통망 때문에라도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에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교통망이 큰 역할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능력이 되면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 안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실패가 없는데 이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 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들어와도 저는 좋다는 말씀을 감히 이야기 드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해서 GTX A, B, C, 뭐 D, E, F까지도 이제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GTX A를 주목해야 되고 GTX A보다 이제 GTX B는 이제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GTX B 라인 또 GTX C 라인은 올해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착공 들어가기 전에 미리 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노원구나 도봉구라든지 또 강북구에 있는 또 GTX-C 역세권을 갖다가 많이들 지금 관심 갖고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 지도 한 장만큼이라도 이렇게 딱 캡처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이 또 진척의 노력을 지금 보일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 파주까지 3호선이 연장이 돼야지만 저는 구파 발행이 끝나고 이제 대화행, 파주행으로 해가지고 진짜 더 좋은 고양시의 일이 있을 거다. 물론 3호선 급행도 좋지만 저는 대화행 그리고 이제 파주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좋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건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양주시에서도 지금 3호선을 갖다가 연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충격 차량 기지를 갖다가 양주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진짜 5호선처럼 3호선이 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서해선 파주 연장으로 해서 2026년 상반기 지금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해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원시스의 부품 때문에 지금 배차 간격이 많이 지금 늘어나서 불편함이 있는데 하루빨리 지금 다원시스의 그런 부품도 교체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운행이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올 상반기에 파주까지 연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올 상반기에 이제 또 원시에서 이제 화성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산대교 통행료 절반으로 일산대교도 상당히 파주에 계시는 분들이나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또 김포에 계시는 분들이 일산대교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GTX 차량기지 연접해가지고 ICT 산단 운정 테크노밸리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평화경제특구 2026년 말에 1차 지정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도 선정됐고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대학병원급 대형병원도 지금 유치를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유치가 지금 안 됐고 그 다음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은 작년 10월 20일 날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 유치는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여러 측면에서 지금 파주시에 있는 국회의원 윤우덕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노력들을 하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파주 시민들에게 이런 든든한 국회의원이 있어서 좋겠다는 말씀을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 GTX A하고 지하철 2호선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임시 완승은 언제? 그래서 이제 뉴스핌에서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바로 이제 국회의원 분께 이제 운정연합회에서 이제 바로 이제 윤우덕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확인해서 이런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또 카페라든지 부동산 카페라든지 아름집에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운정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힘을 갖다가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윤우덕 국회의원님이 진짜 파주시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첨언을 좀 드립니다. 아마 저는 가장 GTX-A 3단계 개통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반사이익을 볼 곳은 저는 물론 동탄과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는 운정 신도시가 가장 큰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삼성역을 통해 가지고 2호선이 연결되기 전에 아마 빠르면 6월 27일
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해보고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한강 이남을 가서 이제 뭐 수서라든지 뭐 성남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동탄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투자를 갖다 할 수요들까지 아마 들어올 것이다. 만약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조정적으로도 아마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올 4차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한줄 평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다스말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지금 과천부터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2026년 부동산 대책 전망까지도 다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서북부에 집값이 안 올라가고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상대적인 지금 박탈감을 갖고 계시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지금 올해 6월 27일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 삼성역 정차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역 정차가 28년이 되는 거랑 27년이 되는 거랑 너무 다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2026년 6월 27일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진짜 하루라도 빨리 GTX-A 역세권, 나는 GTX-A 역세권에 갈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TX-A 역세권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내 여건과 여력에 맞춰서 특히 또 대출이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DSR 또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다 보니까 마냥 전세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고 다니실 때 좀 바닥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오고 다니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하루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